새벽 5시부터 공항에서 기다렸다. 누가 누구를 기다렸다는 걸까요? 일단 새벽의 모습 그리고 조금 그 모습이 지나가면 아침의 모습으로 가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 좀 가주시고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정보상의 편에는 다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일단 잠시 접고요. 저희 의원들끼리 모여서 잠깐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에! 진방! 회의마라! 이종섭을 출국시킨 땅콩 핸드폰을 왜 제출했는지 얘기해라. 자, 오늘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오전 10시 조금 안 돼서 귀국했거든 나왔어요. 근데 민주당 의원분들은 공항에서 5시 정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요. 지금 오늘 상황이 설명이 되는데 민주당 공항 터널한다 5시까지 새벽 5시까지 참석가랑 의원들 모여주기 바란다. 일찌감치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는 새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기다렸는데 그 이후에 안 나오니까 기다려서 거의 10시 될 무렵까지. 그리고 터미널도 약간 혼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굉장히 아침에 고생을 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또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일부 새벽에 나왔던 의원분들은 또 시간이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일부만 남아서 또 항의하고 그랬다는 모습이 있었다 그럽니다. 아무튼 오늘 새벽에 있었던 모습이고요. 자, 이런 민주당 의원들이 기다림 속에 이종섭 대사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짧게 얘기를 좀 내놓은 게 있어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공수와 일정이 조율 잘 되어서 조사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한 호주 간에 계획되어 있는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2+2 회담 준비와 관련한 업무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공수처하고 수사 일정 조율되기 바란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라, 해주세요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얼마나 머물지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일정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거의 총선 무렵까지 최소한 있는 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에서 이종섭 대사의 거취와 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다른 의견들이 갈리고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김태우 의원이 오늘 입장을 좀 냈죠. 이종섭 대사 계급장 떼고 수사받는 게 국민 눈높이다. 그러니까 대사 지금 버리란 소리네요. 그렇지 않으면 선거 내내 꼬투리를 잡힌다. 힘듭니다. 총선 치르기. 이런 얘기군요. 근데 반면에 지금 이혜훈 후보 됐죠. 이종섭이 뭘 잘못했나? 선거 유세 나가서 이종섭 관련 얘기 못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 쇼에 휘둘리면 안 된다. 완전 다른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들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만시지탄입니다. 정말 시기가 늦어서 기회를 놓쳤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이 조치가 늦어지면서 오히려 민심의 역풍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종섭 대사 스스로가 거취 문제로 또 고민을 한다면은 스스로 고민하고 결단하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항의할 일이에요. 뭘 잘못했다고 항의를 하나요? 그러니까 그런 쇼들을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쇼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막 같이 덩달아서 이렇게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거는 거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고. 해결됐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얘기했지만 귀국한 것만으로 해결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국민이 있을까요? 귀국하니까 해결됐다? 전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빨리 그 늪에서 빠져나오기를. 자, 윤경호 소장님.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대사직 사퇴 좀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같고요. 근데 여당 내에서는 의견이 좀 갈리고 있거든요.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대사직 사퇴.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사퇴가 불가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임명 취소 단계는 지나갔죠. 이미 부임까지 했고 예. 그쪽 나라의 신임장 사본이지만 제출을 이미 했어요. 예. 이종섭 전 국방장관 현재 호주 대사 사퇴의 본질은 뭐냐?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법무부 예. 등등이 공권력을 이렇게 자의적으로 무도하게 쓴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비판에 할 말이 없을 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수처라는 조직이 어찌됐든 최수근 상병 고 최수근 상병 사망과 관련해서 일련의 관계자들을 피의자로 수사 대상자로 적시를 했고 그에 대해서 강제 수사까지 나선 상황에서 필요해서 출국 금지를 조치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걸 지난 4일이죠. 임명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예. 그리고 나중에 출국 금지된 상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7일이죠. 아마 뭐 2, 3일 사이에 그러니까 7일에 공수처에 뭐 조율을 해서 자진 출석을 해서 1차 수사 받는 형식을 취하고 그리고 바로 출국 금지를 풀어주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법치 또는 공정, 법에 의한 규정에 의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인가. 그러니까 공수처는요. 지금 이제 저는 이종섭 호주 대사가 지금 들어와서 나를 불러주라라고 얘기하는 거. 꼭 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파리에 있다가 들어와가지고 검찰에 나 불러줘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검찰 청사까지 갔었죠. 그거하고 상당히 연상이 많이 돼요. 근데 아마 8개월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공수처가 과연 이종섭 전 국방장관 수사를 하기 위한 예. 기초조사, 그러니까 관련자들에 대한 다른 조사를 다 할 만큼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공수처라는 조직이 차장도 없고 지금 처장도 부재 상태잖아요. 예. 왜 그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후보로 올라온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지명을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 여러 가지에 딱 하나 차지하고 있는 건 공수처라는 조직을 완전히 무력화 내지는 형이화해버리는 것도 큰 결과물이다. 이런저런 상황에서 단순히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예. 지금 문제가 귀착점을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왜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이혜원 의원이 중성동 의리죠. 제가 보기에는 선거운동 제대로 안 하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최근에 보십시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에서만 왜 국민의힘 지지율이 15%포인트 이상 하락했을까? 이걸 예.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거예요. 이준우 전 의원은 지금 여당 내에서 이종섭 대사의 대사직 사퇴 약간 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네. 사퇴 요구 이거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지금 조혜진 의원 입장에서 아까 냈던 사퇴 이 목소리는요. 아마 김태호 의원. 김태호 예. 죄송합니다. 김태호 의원입니다. 김태호 의원이 말했던 건 아마 한동훈 의원의 아마 입장을 좀 내는 것 같고요. 그다음 이혜원 의원이 후보가 얘기했던 사퇴까지는 아니다 하는 부분은 아마 용산에 그 좀 목소리를 좀 그러면 내는 것 같은 이것도 약간 느낌이 친한 듭니다. 친윤 약간 이런 맥락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오. 볼 수 있는데 지금 저는 오늘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지금 새벽 5시에 다 모여라 해가지고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갔어요. 민주당 의원들 갔어요. 그리고 터미널도 잘못 찾아간 겁니다. 예. 잘못 찾아가지고 4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다른 데 옮겼다가 나오니까 기다리고 예. 이제 쇼로 이벤트를 한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마 이게 공수처 자체의 의미보다는요. 이 지금 이종섭 이분 그 주한 대사의 사건을 예. 정치적 이슈로 둔갑을 시켜서 공수처 자체의 문제보다는 이게 정치적 총선에 관련된 매우 불공정한 이슈다. 예.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아마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한 주 대사를 부르더라도 예.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처장도 안 계시고 차장도 예, 안 예. 계시고요. 근데 검사도 2명이 부족하고 수사관도 3명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기관장도 없고 그러니까 기관장은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자리인데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사람이 없는 그 기관에서 어떻게 제대로 수사를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수사 인력도 지금 조사 인력도 부족한 상황이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와도 제대로 수사받기 힘들 거고요. 제가 오늘 또 하나 눈여겨볼 게 이분이 국적기,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타고 보통 들어와요. 대사들은. 그런데 다른 나라 국적길 탔죠. 그렇죠. 싱가포르 항공을 타고 들어왔어요. 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아마 본인이 빨리 들어와야겠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 프레임에 안 말리려고 그러면 어쨌든 와서 뭔가를 해소를 해줘야겠다는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적기를 타지 않고 저기 외국이 돌려 스탑오버를 했죠. 경유를 해가지고 아마 싱가포르 항공에 타고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태까지 할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지금 실제 뭐 혐의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혐의가 안 나온 상태라 그러면 무죄 추재 원칙에 따라서 본인 역할에 좀 충실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종섭 대사가 입장을 냈죠. 그리고 공수처도 또 어떤 입장이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체류하는 동안 일정 조율이 잘 돼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 관계자가 얘기를 해요. 현재 말씀드릴 입장도 드릴 말씀도 없다. 앞서서는 그냥 수사팀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되는 거다. 그 당장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외교부는요. 이종섭 대사의 호주 복귀 시기는 미정이다. 그렇다면 국내 체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라고 보이기도 하네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질문을 받고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심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의 뜻을 어떻게든 좇아보려는 우리 국민의힘의 뜻으로 지금 최근에 얘기되고 있던 이종섭 대사가 귀국했습니다. 이제 답은 공수처와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이지 정부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될 것은 아닙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는 할 만큼 다 한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오늘도요. 이제 새 출발 완전히 끝났다고 하고요. 저는 이걸 담당하면서 예. 답답한 게 아무리 언론이나 기자들이요. 예. 출국 금지 조문을 안 찾아봐요. 오. 출국 금지가 출입국 관리법 4조 6입니다. 예. 한번 읽어보세요. 예. 뭐냐?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예.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범죄의 상당 혐의가 요건이고. 예. 그때도 이게 도주 우릴 때는 3개월 이내. 3개월 이내. 이게 피의자 요건이에요. 오. 근데 이재명 대표처럼 피고인은 할 수 있어요. 오. 기소가 됐잖아. 예. 이럴 때는 출국 금지를 할 수 있어요. 장관이 재량으로. 근데 피의자일 때는 제한을 둬요. 고소가 수백만 건인데 우리 아무 고소가 있다 해서 다 출국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예. 사형 무기 3년 이상 징역. 예. 그다음에 3개월 이내. 근데 공처가 언제부터 했습니까? 오. 1월 달에 한 거죠. 예. 2월 달 연장. 지금 3개월 다 됐잖아. 근데 소환도 못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비판 안 하고 무조건 도망갔다는데 법부터 좀 찾아보고 이야기하자. 토론할 때는. 예. 이걸 제가 첫째 말씀드리고 예. 하나만 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종섭 대사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에서 불러서 안 간 적이 한 번도 없죠. 없죠. 예. 부른 적이 없으니. 예. 근데 이재명 대표는 피고인인데 법원에서 불러도 안 가. 근데 무단으로 2번 빠졌어. 예. 보통 사람이면 구속이죠. 다음에 안 나가면 구속한다 했습니다. 예. 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이 아니 법원에서 부르는 피고인이 오라는데도 결건한 무단으로 안 간 예. 이런 이재명 민주당이 예. 공수처에서 한 번도 안 불렀는데 안 갔다 해서 예. 이걸 공안까지 간다 이 코미디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사법 법원부터 가야 되잖아. 부르는데 판사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아, 또 이재명 대표 재판이나 나가세요. 약간 그렇잖아요. 이런 취지 판사가 말씀을 오라는데. 같이 해주셨어요. 자, 그럼요. 오늘 이 사안과 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 또는 계획을 좀 설명한 것 같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검뿐만 아니라 이종섭 특검도 시작해야 합니다. 최상병 국조 그리고 최상병 특검, 이종섭 특검, 쌍특검 1국조 처리를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김상일 평론가, 민주당은 이제 특검을 다시 이제 이게 추가가 되는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위기가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면은 국민들의 어떤 수사기관에 대한 신뢰 이런 게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그 상황을 봐서 특검이라는 거는 민심에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이제 출금 이야기를 서정욱 변호사께서 해주셨는데 예. 그 출금 결정을 누가 하죠? 법무부가 하는 거 아닙니까? 한 건가요? 네. 오. 근데 왜 공수처를 비난하는지 모르겠고요. 네? 뭐 규정 찾아보라고 하셨으니까 예, 예. 네, 규정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재명 그 대표가 재판도 안 가면서 저거를 뭐 비난할 이유가 있냐라는 말씀도 저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 형평에 좀 어긋날 정도로 과도하게 수사와 등등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총선이라는 국민적인 굉장히 중요한 예. 결정을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는요, 검찰에서 잘 안 불러요. 아니, 그리고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정도 이 국가적인 그 중대사가 있을 때는 그리고 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자제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뭐 이렇게 먼저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 법원이나 검찰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